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일십 대책이 나왔었는데 이번 일십 대책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사 살리기다, 부동산 부양책이다, 수요 진작책이다, 아니면 총선용이다. 정말 말이 많은데 제가 볼 땐 이번에 일십 대책은 정부의 지속적인 공급 의지를 좀 확인한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가 지금과 같은 어떤 상황으로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향후 2, 3년 후든 몇 년 후든 미래에 굉장히 시장에 걷잡을 수 없는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공급 부족에 대한 부작용인 거죠. 자,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현재는 주택 공급이 굉장히 되질 않고 있죠. 특히 착공률, 준공률, 분양률 다 줄였습니다만 인허가 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인데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인허가를 안 받고 공급을 안 할까? 이유는 뻔하죠. 공급자적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공사비가 높아졌고 높아진 것만큼 어떤 분양가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분양가 올리면은 몇몇 지역 빼놓고는 누가 올라간 금액에 분양이 됩니까? 집 안 사죠? 그러니까 당장 공급을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빚지면서 장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지금 공급을 안 하고 금리 인하가 되고 정부 정책이 완화가 되고 여하튼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보다 어떤 그 건설 경기나 분양 경기가 좀 풀려야지만 결론적으로 수요가 좀 살아나 줘야지만 공급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 그러면 공급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시장 원리에서 당연한 거죠. 여러분도 집을 살 때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집 삽니까? 아무도 안 사죠? 예, 집이 어떻게든 올라가는 방향성이어야지만 집을 구입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공급자도 뭔가 분양이 되는 어떤 시장이어야지만 공급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볼 때는 이거 공급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건설사 붙잡고 공급 좀 해라. 이러다 큰일 난다. 라고 붙들고 협박해봐야 공급자들이 공급하나요? 공급 안 하죠. 왜냐하면 수요 없을 때 공급하면 망하는데.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공급자들이 공급을 하게끔 하는 어떤 유인은 결론적으로 수요가 살아나게끔 정책을 만들어주고 풀어주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수요가 생기면 공급자들은 정말 뜯어 말려도 결국은 공급을 할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라든가 이게 몇몇 일부 나라들처럼 공공에서 민간에서 굳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공공 주도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공급량을 만들어낼 수 있거나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굳이 수요 풀면서 이렇게 대책을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공공만으로는 수요에 맞는 적절한 공급량 확보를 못 합니다. 반드시 민간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부동산을 포함한 일반적인 어떤 우리 재화, 상품의 가격이라는 가격의 변동은 장기적으로 긴 텀으로 장기 시계열로 의한 인플레이션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을 논외로 하고 단기적으로 가격이 변동하는 것은 뭡니까? 이유가 결국은 가격 변동은 뭐예요? 수급량에 따라 바뀌는 거잖아요. 수요가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고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순환 주기 사이클로 설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 상승기가 있고 이렇게 다시 또 하락하는 하락기가 있고 침체기가 있고 다시 회복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경기 순환 주기가 움직이잖아요. 이런 거는 북한처럼 어떤 사회주의 같은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자유경제시장 체제인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이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원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사이클이 움직여지게 되는데 정부가 그럼 이 상황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패턴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진폭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정부가 아무 역할을 안 하거나 떼지는 역할을 못 하게 되면은 일부 나라에서 발생한 것처럼 가격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서 막 급전 직하에서 뚝 떨어져 갖고 바보같이 가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진폭이 심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 밑에서 사갖고 올라가서 정말 졸부가 발생할 수도 있죠. 졸부는 그렇다고 쳐. 여기서 잡은 사람이 떨어지게 되면은 신불자는 둘째치고 자살자도 속출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그 자포자기 마인드. 야, 남들은 야, 옆에 사람 보니까 그냥 투자 좀 했다고 이렇게 가격이 몇 배씩 뛰고 몇 억을 벌었대는데 난 노동소득 해봤자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런 어떤 노동소득에 대한 마인드도 떨어질 것이고
거기다가 범죄도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이런 사회가 지속되게 되게 되면 어떤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게 되면서 사회에 이렇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자유시장에 맡기긴 하되 독점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제재를 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 상태에서 너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거나 그러니까 금리 인상시켜주고 각종 어떤 그 재정정책 쓰게 되면서 막아주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거를 확 올라갈 거를 스무스하게 막아주고 떨어뜨리기 시작하죠. 근데 내려가. 너무 심하게 내려가게 되면 쭉 떨어지면 심각하니까 여기서 부양을 해주죠. 부양을. 그래서 예산을 뭐 특별 예산을 쓴다든가 아니면 금리 인하해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준가 하는 식으로 다양한 정책을 쓰면서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이 사이클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스무스하게 움직여서 사회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수요가 매년 일정하게 수요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약간 줄어들 수는 있을지언정 수요가 갑자기 어느 해는 갑자기 많고 어느 해는 갑자기 없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공급은 지금 어떠냐? 어느 해는 이만큼이고 어떤 해는 또 공급이 완전 확 줄어. 이게 폭이 심하다 보니까 수요랑 밸런싱이 안 맞게 되면서 가격 변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좋지 않건 좋건 적당량을 공급을 쭉 하게 되면은 가격도 굉장히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수요에 맞게끔만 적재적소에 공급을 해주면. 근데 그게 안 되죠. 공급자는 수요가 많을 것 같으면은 들어가고 없을 것 같으면 안 들어가니까 이 수요 공급이 매칭이 안 되게 되면서 가격 변동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공급을 안 한다? 그럼 2, 3년 뒤 가격 올라가는 건 뻔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것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공급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시키는 거고 수요를 진작시켜서 공급자들이 지금부터 공급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일시대책의 일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주택 공급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보통 삽뜨기 시작하더라도 입주 때까지 한 3년 걸리죠. 좀 단지가 크고 이러면 한 4년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인 판단은 뭐였습니까? 왜 시작했어요? 야, 수요가 시장에 많구나, 얼렁 지어라. 그래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반 제품 같은 것들은 이런 펜이나 뭐 일반 제품, 물 뭐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수요가 갑자기 많아졌어. 그럼 어떡합니까? 오늘 당장 공장 밤새도록 돌려가지고 내일 완성품 나오게 되면 바로 시장에 유통하면 돼요. 그리고 서울에 지금 펜이 모자라. 그러면 저기 그 강원도 산골에서 지어갖고 운반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또 만약에 서울에서 수요가 굉장히 갑자기 많아지는 바람에 이 펜이 모자르게 됐어요. 그러면 꼭 서울에서 공급해줘야 됩니까? 아니죠. 저기 강원도 공장에다가 산골에다가 크게 지어놓고 거기서 제품 만들어서 운송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유통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부동산은 그게 안 돼. 서울에 집 모자란데 강원도에다가 10만 채, 20만 채 짓는다고 서울 집값이 잡힙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역 공급적인 부분과 수요와 공급을 할 때까지의 기간, 보통 3, 4년 걸린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 변동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거예요. 그러면 주택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삽들 땐 분명히 수요가 많았어. 그래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완성되고 3년 뒤에 보니까 경기가 다 꺼져버렸네? 그럼 어떻게 돼요? 뭐 가격을 낮추든 할인 혜택을 주든 뭔가를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공사를 안 했어. 근데 그 사이에 점점 좋아져가지고 이제 수요가 왕창 늘었어. 야, 수요가 좋아졌다. 그때부터 부랴부랴 준비해서 3년 걸려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자는 공급을 하려고 하더라도 3년 내는 안 생긴다니까? 그럼 가격이 확 뛰는 거죠. 그럼 또 진폭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정부는 지금부터 적절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고 보는 입장인데 민간에서 그냥 해라 하면 안 하기 때문에 수요를 진작시켜줄 수밖에 없다는 거, 수요를 활성화시켜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은 다른 상품보다 가격 변동이 훨씬 심하니까. 왜? 실제 공급까지의 시간 텀이 길고 수요가 많은 것들은 지역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현재 시점으로 다시 돌아볼게요. 당장 여러분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요즘에 거래도 없고 가격도 빠지는 것 같고 분위기도 영 별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공급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공급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공급합니까? 당장은 안 하겠죠. 그럼 몇 년 뒤에 다시 공급이 부족하게 돼서 필수제인 주택 부족이 심화될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볼 땐 이 공급 부족이 심해도 너무 심한 거지. 너무나 지금 공급 인허가 비율이 안 나오는 거니까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반드시 사달이 납니다. 주택 시장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꼭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은 게 뭐 있어요? 영양제 같은 거. 영양제가 부족해. 수요 대비 공급이 영양제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이 부족해요. 그럼 비타민 가격이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비타민이 부족해. 수요는 많은데 비타민 가격 올라야 하잖아요.
오르겠죠. 오르면은 공급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공장 돌려갖고 다음날 그 비타민 공급하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가격이 다시 접점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비타민 못 먹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공급을 못 하게 했어. 오케이,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비타민 수요가 쭉 올라가는데 공급을 못 하게 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천정부지로 솟겠죠. 그러면 만약에 비타민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먹으면 그 말이죠. 비타민 안 먹는다고 여러분 뭐 큰일 납니까? 문제 없죠. 그냥 뭐 피곤하면 운동을 좀 더 하고 잠을 좀 더 자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뭐 쌀 같은 게 지금 가격이 막 3배, 4배 뛰어요.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있죠. 왜냐면 그건 여러분들한테 필수제니까 쌀 가격이 3배, 4배 오르게 되면 여러분 그 생활에 타격이 없어요? 분명히 미치게 되잖아요. 왜? 쌀은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니까.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죠. 여러분은 주택에서 거주해야 됩니까? 거주해야 됩니다. 무주택자건 유주택자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공간이라는 것은 반드시 누구한테나 필요한 거잖아요. 요즘 날씨도 추운데 밖에서 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반드시 집값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공급을 적절하게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수요를 진작시키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일십 대책의 목적은 그 속내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공급을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뭐다? 공공주도형으로 안 되고 민간에서 해야 되는데 민간에서 멱살 잡고 흔들어도 안 되고 법으로 제재해도 안 되니 결국은 수요를 풀어줘서 수요가 활성화되니까 니네 공급 좀 해. 니네 공급해도 충분히 괜찮을 거야 라는 시그널을 줘야지만 움직이기 때문에 수요 진작책이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십 대책이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반드시 후속 대책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했었던 뭐 구축, 빌라든 구축 오피스텔이든 이런 것들도 주택수에서 빠지게끔 해줘라 라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번 대책이 별로 효과가 없다면. 그리고 기존에 준공했었던 기축도 좀 해줘라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될 수 있고요. 효과가 없다면. 이번에 정부가 나온 정책이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라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뭐 어느 정도 맞는 얘기는 정부는 간을 보는 겁니다. 요 정도만 해갖고 살아나게 되면 더 이상 안 풀죠. 그러나 효과가 없으면은 반드시 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급 안 해주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들 이 일십 대책의 속도를 정확히 알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것을 판단하신 후에 향후에 어떤 부동산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